안녕하세요. 피카소 마음교육 하은입니다. 내면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교육법, 온라인 수업 아이들을 오프라인 세상으로 안내할 하은 인문학 병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100만 불짜리 습관이란 책에서 중요한 일을 선택한 후에 미친 집중력으로 일을 마쳐라. 집중하는 훈련을 많이 할수록 힘이 생긴다. 이때 두뇌에는 베타 엔돌핀이 나온다. 중요한 일을 마칠 때마다 베타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연이 선물한 행복의 약이다. 행복의 약이 분비되면 더 행복해지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면서 더 도전하게 된다. 열정이 생긴다. 열심히 하는 맛을 알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집중을 해서 열심히 하는 맛을 알게 되면 몰입의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아이의 집중력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입니다. 집중력이란 마음이나 주의를 어떤 사물에 집중하는 힘이죠. 집중력이 높고 낮음에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집중력이 낮아 공부를 못한다고만 생각하고 다른 문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이 낮고 산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성의 부족으로 이어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산만한 아이는 자신 외의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가늠하지 못하며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충동에만 이끌려 행동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집중력이 낮은 아이는 감정 조절 능력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충동은 스스로 조절하여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의 12발자국 책에 보면 천장의 높이가 집중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결과를 말합니다. 즉,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단순 문제를 풀 때는 천장의 높이가 가장 낮은 2.4m였을 때 성과가 가장 높았고 반면 추상적인 두 개념을 이어야 하거나 어떤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봐야 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는 천장의 높이가 가장 높았던 3.3m에서 가장 좋은 성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신경건축학 실험으로 알 수 있었던 집중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환경이죠. 이렇게 물리적 환경에 의해서 집중력이 다르듯이 인적인 환경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적인 환경인 부모님은 아이의 집중력 발달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에게 흥미로운 활동이나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는 흥미로운 것이 아니면 관심이 없고 부모님의 권유로 선택하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반응에 온 마음을 다해 관심을 보이며 경청해 주세요. 아이의 질문이나 얘기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부드러운 눈맞춤으로 그랬어? 그렇구나. 저런 이런 추임새를 사용하면서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아이의 반복 욕구를 인정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님들 중에는 아이가 한 가지 활동만 계속하는 것은 흥미가 없고 융통성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두뇌, 특히 미엘린이 두꺼워지면서 자동 기억, 즉 무엇을 쉽게 익힐 수 있는 힘,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힘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엘린은 신경세포를 둘러싸는 백색 지방질 물질로 뉴런을 통해
정보 전달되는 신호가 누출되거나 흩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넷째, 지나친 스트레스는 주시지 마세요. 지나친 스트레스란 부모님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아이에게 주입식으로 밀어붙일 때 아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매사에 호기심과 의욕이 없고 일탈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가정에서 필요한 규칙은 아이와 함께 결정하세요. 좋아하는 것에만 너무 몰입하고 있다면 부모님께서 적절히 제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식사 시간에는 책을 읽을 수 없다거나 놀이터에서는 1시간만 놀다가 들어온다는 등 가족 회의를 통해 규칙을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 소개해 드릴게요. 1. 놀이를 제공해 주세요. 2. 아이의 놀이에 참견하지 마세요. 참견은 아이를 초조하게 만들게 됩니다. 3. 격려와 칭찬으로 성취감을 갖게 도와주세요. 4. 부모님께서는 텔레비전 시청과 게임은 멀리하시고 아이와 함께 놀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놀아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노는 겁니다. 5. 놀이나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를 방해하지 마세요. 이때 아이에게 심부름시키는 것, 시끄러운 분위기는 집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집중력은 아이가 손을 사용하여 수차례 반복할 때 더 많이 발달합니다. 단, 게임을 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집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게임에는 엄지, 손가락 등 단순하게 반사적으로 누를 뿐 수익은 운동, 즉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팔, 다리, 손가락, 허리, 발가락, 목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수익은 운동 조정기인 아이에게 필요한 운동 요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게임이요. 그러면 손을 쓰면서 집중하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모래놀이, 야외에서 체험하기, 놀이터에서 놀기, 종이접기 및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이가 집중을 하면 침착하고 의욕에 찬 좋은 성품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흥미있는 활동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눈과 손과 머리가 총동원되어 전력을 다해 집중하고 마침내 해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며 스스로 일을 끝내는 습관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집중력이 강한 아이는 경쟁을 하지 않고요. 고자질을 하지 않으며 오랜 시간 집중을 하면서 건설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건설적인 행동이란 배려, 마음과 육체의 조절 등을 말합니다. 또한 집중이 강한 아이는 내면이 편안해지면서 긍정적이고 육체적 행동이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만 5세, 우리 나이로 7살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를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외향적인 아이도 아니고 적극적인 아이도 아닌 것 같은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 아이의 힘은 뭘까? 하고 관찰 기록을 해봤더니 이 아이는 마음이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청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독립적이어서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 거죠. 친구들이 나 어려워, 나 못해 하면 그 친구에게 가서 내가 도와줄까? 하면서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으로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는 거예요. 친구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해볼래? 그러면 너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요. 하은아, 친절한 말로 친구를 도와줘서 선생님은 하은이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했더니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의 어머니와 상담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 즉 지시, 명령, 다른 아이와 비교가 아닌 경청과 가족 회의를 통한 존중이 자녀 교육의 목표더라고요. 지금은 중학생이 되었을 그 아이가 오늘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유아도 저렇게 성숙할 수 있구나 하는 경이로움을 저에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함양되지 않은 아이는 공부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의 관여가 아닌 흥미로운 놀이를 통해 아이의 집중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거기에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존중은 필수이고요. 이런 집중이 행복한 나를 만날 수 있는 몰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 창의적인 그 무엇을 이 몰입의 세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몰입은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를 의미하는 심리적 상태인 거죠. 그러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 아이에게 흥미로운 활동이나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아이의 반응에 온 마음을 다해 관심을 보이며 경청해 주세요. 셋째, 아이의 반복의 욕구를 인정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넷째,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다섯째, 가정에서 필요한 규칙은 아이와 함께 정하세요. 이 5가지 집중력 발달을 돕는 요소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이와 신나는 시간 즐겨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하루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하은의 피카소 마음교육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엄마의 놀이터,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와 함께합니다.